저는 국회 정보위 간사이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 피습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커터칼 미수,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쓰는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한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상민 전 특보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에 앞장섰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대표적인 정치검사입니다. 또한 김상민을 출마시키려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즉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당시 공천이 무산되자, 지난해 봄이죠. 공천이 무산되자 김건희는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서 2024년 8월 김상민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보훈하려고 하는 위인설관 대가성 인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법률특보는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 결정 직전이죠. 지난 4월 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무부서인 대테러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제목부터가 커터칼 미수로 당시 원내 제1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대놓고 축소 왜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상민 특보가 작성한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입니다. 커터칼이 사용됐다고 왜곡하고 있으면서 살인미수인데 과연 테러인지 해당하냐 아니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를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인 4월 3일 작성한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 수단의 방법을 통해 민간인이나 비무장의 개인, 단체, 국가를 상대로 사망 혹은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김상민이 자신의 보고서에 개념을 썼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테러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커터칼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는 테러방지법에 정한 테러가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해놓고 결론에서는 설사 테러라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 행위자 김진성과 테러 피해자 이재명 당시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결과도 달라질 게 없어 테러법 적용, 테러 개념 적용은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커터칼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테러에 사용된 이 칼이 총 18cm의 스트롱 암이라고 하는 전문 테러용 칼을 잘라서 더욱 그라인드로 갈아서 만든
이 테러 칼이 박근혜 테러에 사용된 문구용 커터 칼하고 똑같습니까? 더구나 이 테러 방지법은 박근혜 테러 이후에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 테러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고 법적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 박근혜 커터칼도 테러고, 그때 제대로 대응 못했으니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테러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테러 방지법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용된 칼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스트롱 아미라고 하는 칼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 이 보고서에서 작성된 김상민은 법원이 적시한 범행 도구인 자그마치 18cm의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이라고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용어를 써가며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위중하고 엄중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김상민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 방지법 적용에 실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상민은 법원이 합정 판결문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적시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테러가 아닌 살인 미수라고 단정했습니다. 본인이 앞서 규정한 테러 규정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러 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된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수천만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는 2025년 4월 3일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임명된 사람이 그동안 뭘 하다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이렇게 왜곡된 판단을 유도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공천에 탈락한 자신을 위해 국정원 특보 자리를 만들어준 윤석열, 김건희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쓴 것입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작성한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헌재 결정 직전에 판을 뒤집어 보려는 내란 세력 최후의 발악이었습니까? 사건 발생 직후 윤석열 스스로 이를 테러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조태용은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국정원 책임하에 사건의 실상, 배후, 목적, 당시 윤석열 정권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테러 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물론이고 구구 유튜버들의 극렬한 명예훼손을 방치 조장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심지어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마치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듯 그 전날인 4월 3일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국정원의 각 부서는 법률 판단이 필요할 경우 원장 특별보좌관이 아닌 공식 조직인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법무처의 법률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보고서에서 보다시피 국정원 대테러국장은 이례적으로 기조실 법무처가 아닌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대테러국장은 왜 국정원의 정상적인 조직과 절차를 놔두고 윤석열, 김건희의 최측근인 김상민에게 법률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까?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왜곡된 결과를 받아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에게 요청한 것입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김상민 특보의 커터칼 미수 보고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을 챙겨준 은혜를 갚기 위해 특보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김상민 전 특보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법률 검토 조직과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검사에게 법률 판단을 요청한 당시 테러국장 1년 반 만에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한 대테러국장도 정치관여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김상민이 작성한 보고서가 자신을 특보로 만들어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도 촉구합니다. 대테러국에서 김상민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입맛에 맞는 법률 해석을 내려줄 사람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 장관님께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이상민 특보의 왜곡된 법 적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테러에 대해 다시 수사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테러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최초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 대테러국과 총리실 대테러센터, 대통령 안보실 간의 보고 및 사건 축소 과정을 다시 수사해서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